인생 최고의 전성기인 철부지 재벌 딸이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저는 인도 뭄바이 최대 철강 재벌의 첫째 딸이었습니다. 23살, 아버지 회사의 차세대 경영자로 키워졌죠. 그런데 뭄바이 국제 비즈니스 포럼에서 만난 한국 남자와의 이주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강민재, 28살 한국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온 조용한 남자였어요. 그 후 7개월 저는 아버지를 속이고 임신 7개월의 몸으로 홀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민재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란 보장은 없었어요. 하지만 제 뱃속 아이는 반드시 아버지를 만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서울 강남구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저는 민재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가족은 저를 받아들여 줬을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를 빠져나왔을 때 저는 손에 민재가 준 명함 한 장만 쥐고 있었습니다. 거기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이라는 주소만 적혀 있었어요. 화려한 사리 대신 헐렁한 원피스를 입은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인도 철강 재벌의 영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낯선 땅에 온 한 여자일 뿐이었죠. 7월 서울의 더위가 제 등을 짓눌렀습니다. 뭄바이보다 습한 더위였어요. 땀이 흘러내렸고 7개월 된 배는 무거웠습니다. 캐리어를 끌며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갈색 피부에 검은 머리를 가진 임산부가 혼자 공항을 헤매고 있으니 이상해 보였겠죠. 저는 프리아 샤르마입니다. 인도 뭄바이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샤르마 스틸 인더스트리 회장이셨어요. 인도 5대 철강 기업 중 하나였죠. 어머니는 델리 명문가 출신으로 여성교육재단을 운영하셨습니다. 저는 세 남매 중 첫째였어요. 남동생 둘이 있었지만 아버지는 저를 후계자로 키우셨습니다. 런던 경영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하버드 경영대학원 MBA 과정까지 마쳤어요. 택시에 올랐습니다. 기사님이 한국어로 뭐라고 물으시는데 알아듣지 못했어요. 저는 명함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강민재, 포스코 인터내셔널 해외 영업부 과장,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이라고 적혀 있었죠.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한강대교를 건넜어요. 넓은 강이 흘렀고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습니다. 강남이 보였죠.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높은 건물들, 빠르게 움직이는 차들, 한글로 가득한 간판들 모두가 뭄바이와는 달랐어요. 뱃속에서 아이가 움직였습니다. 제 손이 자연스럽게 배를 쓰다듬었어요. 아가야, 우리 곧 아빠를 만날 수 있을까? 그때 제 머릿속엔 뭄바이 타지마할 팰리스 호텔에서 처음 민재를 만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2024년 2월이었죠. 인도 국제 철강 포럼이 열렸고 저는 아버지를 수행해서 참석했어요. 각국 철강 기업 대표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네이비 수트를 입은 동양인 남자가 컨퍼런스룸으로 들어왔어요. 깔끔한 인상, 진지한 눈빛이었죠. 명찰을 보니 한국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온 참가자였습니다. 택시가 고층 빌딩 앞에 멈췄어요. 명함에 적힌 주소였습니다. 저는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어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유리로 된 현대적인 빌딩이었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간판이 보였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보고 뭐라고 물었어요. 한국어였지만 못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보여줬죠. 경비원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가리켰어요. 12층이라고 손가락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사무실이었어요. 여러 명의 직원들이 책상에 앉아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여직원이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제 배를 보더니 급히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민재가 나타났습니다. 복도 끝에서 걸어오는 민재를 봤어요. 7개월 만이었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민재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죠. 민재 씨, 저예요. 프리아예요. 민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배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주변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해외 영업부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화려했지만 외로웠습니다. 뭄바이 말라바 힐 언덕 위 저택에서 자랐어요. 아버지 라제시 샤르마는 인도 철강계의 거물이었죠. 할아버지 때부터 2대째 이어온 철강 제국을 운영하셨습니다. 어머니 미라는 델리 명문가 출신으로 사교계의 꽃이었어요. 여성 교육에 열심이셨죠. 저는 세 남매 중 첫째였습니다. 남동생 둘이 있었지만 아버지는 저를 후계자로 키우셨어요. 5살 때부터 경영학 기초를 배웠고 8살엔 주식시장 원리를 공부했습니다. 10살엔 힌디어, 영어, 불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어요. 12살엔 아버지를 따라 이사회에 참석했죠. 모든 게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제 재산을 보고 다가왔고 남자들은 아버지의 권력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진짜 저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18살 런던 경영대학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한 길이었죠. 저는 로봇처럼 그 길을 걸었어요. 수석으로 졸업했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MBA 과정을 마쳤어요. 그리고 2024년 1월 잠시 뭄바이로 돌아왔습니다. 2월 뭄바이 국제철강 포럼이 열렸습니다. 4일간 진행되는 대규모 행사였어요. 아시아 철강 기업들이 대거 참석했죠. 저는 아버지를 수행했습니다. 첫날 오전 세션이 끝나고 휴식 시간이었어요. 컨퍼런스 홀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재가 다가왔어요. 네이비 수트를 입은 동양인 남자였죠. 실례합니다. 혹시 발표 자료 영문판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영어였지만 억양이 독특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저쪽 데스크에 있을 거예요. 안내해 드릴까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함께 데스크로 갔어요. 저는 자료를 찾아줬죠. 민재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강민재라고 합니다. 한국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왔어요. 해외 영업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소개했어요. 프리아 샤르마예요. 샤르마 스틸 인더스트리요. 민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샤르마 스틸이요? 인도 5대 철강 기업 중 하나잖아요. 회장님 따님이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민재는 조금 당황한 듯 했습니다. 아, 실례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편하게 말을 걸어서요. 점심시간에 다시 마주쳤어요. 뷔페 레스토랑에서였죠. 민재는 혼자 앉아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갔어요. 같이 앉아도 될까요? 민재가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네, 물론이죠. 우리는 함께 식사했습니다. 민재는 한국 철강 산업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의 이야기에 끌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저를 치켜세우지 않았죠. 그냥 동료처럼 대화했어요. 오후 세션 후 민재가 물었습니다. 혹시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뭄바이 맛집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제안했어요.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릴게요. 민재는 당황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바쁘실 텐데요. 저는 웃었죠. 괜찮아요. 저도 행사만 참석하면 지루하거든요. 그날 저녁 우리는 뭄바이 구시가지로 갔습니다. 관광객들이 붐비는 곳이 아닌 현지인들이 가는 작은 레스토랑이었어요. 제가 자주 가던 곳이었죠. 민재는 인도 음식을 처음 제대로 먹어본다고 했습니다. 탄두리 치킨을 주문했어요. 정말 맛있네요. 한국에서는 이런 맛 못 봤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민재가 즐거워하는 모습이 좋았거든요.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재는 서울 노원구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평범한 회사원이셨고 여동생이 한 명 있다고 했죠.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입사했다고 했습니다. 6년차 직원이라고 했어요. 이번이 첫 인도 출장이라고 했죠. 저는 그의 이야기가 신선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어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프리아 씨는 철강 일이 좋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글쎄요. 좋다기보다는 해야 하는 일이에요. 아버지의 후계자니까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죠. 부담이 크시겠네요. 저는 그제야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전 패션 디자인이 좋아요. 옷을 만들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허락하지 않으셨죠. 민재는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조언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줬죠. 다음 날도 만났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마린 드라이브를 산책했어요. 아라비아 해가 석양에 물들고 있었죠. 민재가 말했습니다. 여기 정말 아름답네요.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태어났지만 매번 봐도 아름다워요. 민재가 한국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서울 한강, 남산타워, 경복궁 이야기를 했죠. 언젠가 한국에 오시면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꼭 가보고 싶네요. 4일간의 포럼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뭄바이에 일주일 더 머물기로 했어요. 휴가를 낸 거였죠. 저를 보고 싶어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만났어요. 엘리펀타 석굴, 게이트웨이 오브 인디아를 함께 다녔습니다. 민재는 조용했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고 제가 힘들어하면 위로해줬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저녁 민재가 말했습니다. 프리야,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정말 편하네요. 서울에서는 늘 긴장하고 살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저 자신일 수 있어요. 저도 고백했습니다. 저도요, 민재 씨. 당신과 있으면 재벌 딸이 아니라 그냥 프리야일 수 있어요.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2주째가 됐습니다. 민재가 말했어요. 다음 주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회사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어서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별이 다가오고 있었죠. 마지막 날 밤 우리는 호텔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재가 저를 안았어요. 프리야, 당신이 정말 소중해요.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도 민재 씨가 소중해요. 정말 소중해요. 그날 밤 우리는 사랑을 나눴습니다. 조심스럽고 따뜻한 사랑이었죠. 다음 날 아침 민재는 떠났습니다. 공항까지 배웅했어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프리야, 꼭 연락할게요. 당신 정말 보고 싶을 거예요. 저도 연락할게요.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민재는 명함을 줬고 저는 제 개인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적어줬어요. 민재가 떠난 후 저는 매일 그를 생각했습니다. 3월이 지나고 4월이 됐어요. 민재와는 가끔 메시지를 주고받았죠. 잘 지내? 오늘 뭐 했어? 보고 싶어. 그런 짧은 메시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차 때문에 통화는 어려웠어요. 민재는 바빴습니다. 회사 프로젝트가 바쁘다고 했죠. 저도 바빴어요. 아버지 회사 일을 배우느라 정신없었습니다. 하지만 4월 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어요. 구역질이 났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했습니다. 처음엔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어요.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죠. 하지만 생리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났어요. 여전히 생리가 없었죠. 5월 초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개인 주치의를 찾아갔어요.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결과를 보며 말했어요. 축하드립니다, 프리야. 임신 6주입니다. 6주. 민재와 헤어진 지 한 달 반이 지난 시점이었죠. 병원을 나와 차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났어요. 임신이라니. 민재의 아이였습니다. 마지막 밤의 결과였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23살 아버지의 후계자인 저였어요. 재벌가 영애가 한국 회사원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다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민재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민재 씨,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전화 좀 할 수 있을까요? 꼭 통화했으면 좋겠어요. 답장은 다음 날 왔습니다. 미안해요, 프리야. 요즘 대형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너무 바빠요. 주말에 통화할게요. 하지만 주말이 와도 민재는 전화하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민재 씨, 정말 급해요. 중요한 일이에요. 제발 연락 주세요.
이번엔 답장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2주가 지났어요. 민재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죠. 저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저를 피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너무 바쁜 건가요? 6월이 됐습니다.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옷으로 가릴 수 있었지만 곧 들통날 게 뻔했죠. 아버지한테 말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 서재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임신했어요. 아버지가 들고 계시던 위스키 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났죠. 뭐라고?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임신했어요. 임신 10주예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누구냐? 저는 대답했어요. 2월 포럼에서 만났던 한국 회사원이에요. 강민재요. 아버지는 화가 나셨습니다. 한국 회사원이라고? 프리야, 너 미쳤구나. 우리 가문의 수치야. 저는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민재를 사랑해요. 아버지가 소리쳤죠. 사랑? 사랑으로 밥을 먹고 사느냐? 내 위치를 생각해라. 그 남자가 책임질 거냐? 연락은 되느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락이 안 돼요.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이 없어요. 아버지가 명령하셨습니다. 당장 아이를 지워라. 그리고 이 일은 없던 걸로 하자. 저는 거부했습니다. 안 돼요, 아버지. 이 아이는 제 아이예요. 지울 수 없어요. 아버지와 매일 싸웠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아이를 지우길 원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거부했죠. 어머니는 중간에서 난처해 하셨습니다. 프리야, 아버지 말씀도 일리가 있어. 내 미래를 생각해야지.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는 이 아이를 낳을 거예요. 7월이 됐습니다. 배가 더 불러왔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죠. 아버지는 저를 집에 가뒀습니다.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사람들이 볼까봐 두려워하신 거였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기로요. 직접 찾아가야 했어요. 제 아이에게 아버지를 찾아줘야 했죠. 명함에 있는 주소로 가면 민재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어느 날 밤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경비원들 몰래 뒷문으로 빠져나왔어요. 택시를 타고 뭄바이 국제공항으로 갔죠. 신용카드 한 장과 여권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민재의 명함이었어요. 7월 중순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임신 7개월의 몸으로요. 비행기 안에서 9시간을 보냈습니다. 힘들었어요. 배가 불러서 좌석이 불편했고 다리가 부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민재를 만나야 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한강대교를 건넜어요. 넓은 강과 고층 빌딩들이 보였죠. 빌딩에 도착해서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해외 영업부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직원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배부른 외국 여자가 갑자기 나타났으니 놀랐겠죠. 한 여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영어로 대답했어요. 강민재 과장님을 찾아왔어요. 여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 과장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는 로비 소파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에 땀이 났죠. 그리고 민재가 나타났습니다. 복도 끝에서 걸어오는 민재를 봤어요. 7개월 만이었습니다. 민재는 저를 보고 얼어붙었어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죠. 프리야? 여기에? 저는 일어났습니다. 배가 불러서 일어나기 힘들었지만 일어났어요. 민재 씨 만나러 왔어요. 민재가 제 배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얼굴이 새하얘졌죠. 설마 그게 민재 씨 아이예요. 우리 아이예요. 민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부장님이 나오셨죠. 민재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장님 죄송합니다. 일단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우리는 빌딩 1층 카페로 갔습니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카페에 앉아서야 민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연락 안 했어요? 제가 이메일 보냈잖아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연락했어요. 이메일도 보내고 전화도 했어요. 하지만 민재 씨가 답장 안 했잖아요. 민재가 고개를 저었죠. 저는 못 받았어요. 정말이에요. 민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메일함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놀랐죠. 스팸함에 제 이메일이 여러 통 있었습니다. 회사 보안 시스템이 차단한 거였어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스팸으로 분류됐네요. 미안해요. 민재는 여전히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프리야,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아이를 키울 여건도 안 되고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하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준비 안 됐어요. 하지만 이 아이는 이미 있어요. 우리 아이예요. 없앨 수 없어요.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은 재벌 딸이고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민재 씨가 필요해요. 같이 책임지자고요. 민재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어머니한테 같이 가요. 우리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7호선을 타고 노원으로 향했어요. 민재의 집이었죠. 가는 내내 민재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손을 계속 비비고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긴장됐습니다. 민재 어머니를 만난다는 게요. 노원역에서 내려 15분을 걸었습니다. 낡은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여기에요. 우리 집이에요. 5층까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고 했어요. 민재가 제 짐을 들어줬죠. 천천히 올라가요. 조심해서요. 5층에 도착했습니다. 민재가 문을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작은 투룸이었습니다. 거실 겸 부엌 방 2개였죠. 가구는 오래됐지만 깨끗했어요.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녁 7시에 오세요. 동네 식당에서 일하시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재는 저를 작은 방에 안내했습니다. 침대와 옷장이 있었죠. 여기서 쉬세요. 제가 물 가져올게요.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긴장됐어요. 민재 어머니를 만난다는 게 무서웠죠. 받아주실까요? 저녁 7시가 됐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민재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50대 후반쯤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짧은 머리, 수수한 옷차림이었죠. 식당 유니폼을 입고 계셨습니다. 민재야, 왔니? 오늘 손님 많아서 힘드네. 그때 어머니가 저를 발견하셨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저를요. 어머니는 멈춰 섰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죠. 특히 제 배를 오래 쳐다보셨습니다. 민재야, 이게 누구니?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소개할게요. 프리야예요. 인도에서 왔어요. 어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인도? 그게 어디야? 민재가 설명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나라예요. 제가 2월에 출장 갔었잖아요. 어머니가 저를 다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여기 있는 거야? 배가 불렀잖아. 민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리야 샤르마예요. 한국어는 못해서 영어로 말했죠. 민재가 통역했습니다. 어머니는 차갑게 물으셨어요. 임신했니? 몇 개월이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개월이에요. 어머니가 민재를 봤어요.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니? 민재가 고개를 숙였죠. 네, 엄마. 제 아이예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깊은 한숨이었어요. 그리고 소파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민재가 다가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조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책임질게요. 어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셨어요. 한참을 그렇게 계셨습니다. 저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있었죠. 한참 후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재야, 이 사람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니?
민재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통역 앱을 켰어요. 제 아버지는 화가 나셨어요. 아이를 지우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거부했어요. 그래서 집을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놀라셨습니다. 집을 나왔다고? 부모님 몰래? 네, 민재 씨를 찾아야 했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부모님은 부자시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는 철강 회사를 운영하세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그럼 너는 부자 딸이구나. 우리 민재는 평범한 회사원인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민재 씨를 사랑해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셨죠.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가 저를 봤습니다. 미안해요, 프리야. 어머니가 많이 놀라셨어요. 저는 이해했어요. 괜찮아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제가 갑자기 나타났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민재 방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받아들일까 걱정됐죠.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일찍 나가셨습니다. 식당 출근이었어요. 민재도 회사에 가야 했죠. 오늘은 쉬지 그래요? 프리야도 피곤할 텐데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민재는 출근했고 저는 혼자 집에 남았어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부엌, 낡은 소파, 오래된 TV였죠.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정성스럽게 관리한 흔적이 보였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김치, 계란, 야채가 있었죠. 저는 간단히 계란을 삶아 먹었습니다. 오후에 어머니가 돌아오셨어요. 점심 근무를 마치고 오신 거였죠. 어머니는 저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밥은 먹었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무언가를 꺼내시더니 요리를 시작하셨어요. 미역국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났어요. 어머니는 밥도 짓고 반찬도 꺼내셨죠. 김치, 나물, 두부조림까지요. 저녁이 차려졌습니다. 민재가 돌아왔고 우리 셋이 식탁에 앉았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먹어라. 저는 미역국을 떠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구수하고 따뜻한 맛이었죠. 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입맛에 맞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조금 풀린 것 같았어요. 식사 후 민재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도 도우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말리셨어요. 너는 배가 불렀잖아. 무리하지 마. 앉아 있어. 저는 감동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걱정해 주시는 거였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말씀이 적으셨지만 저를 챙겨주셨어요. 아침마다 미역국을 끓여주셨습니다. 임산부는 이거 먹어야 해. 피 맑아지고 좋아. 저는 고맙게 먹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었지만 맛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어머니가 저를 병원에 데려가셨습니다. 검진 받아야지.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기 건강하네요. 태동도 좋고 순산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안도하셨어요. 다행이네.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프리야, 너 부모님 많이 보고 싶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보고 싶어요. 특히 어머니가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한테 연락해라. 걱정하시겠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버지가 화나셨을 거예요. 저를 용서 안 하실 거예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부모 마음이 다 그렇지. 화나도 결국 자식 걱정이야. 연락해라. 저는 그날 밤 부모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한국에 잘 도착했어요. 민재 씨를 만났고 지금 민재 씨 어머니 댁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기도 건강해요. 사랑해요. 다음 날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에게서였어요. 프리야, 정말 걱정했어. 무사해서 다행이다. 아버지는 여전히 화가 나셨지만 내가 안전하다니 안심이구나. 건강 챙기고 아기 잘 낳아라. 엄마가 사랑해.
저는 울었습니다. 부모님이 그리웠어요. 8월 말이 됐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어요. 배가 정말 많이 불러 있었죠.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 일을 줄이셨어요. 저를 돌보기 위해서였죠. 민재도 회사에 출산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8월 30일 새벽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배가 아파서 깼죠. 규칙적으로 조였다 풀렸다 했습니다. 민재를 깨웠어요. 민재 씨 아파요. 시작된 것 같아요. 민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도 나오셨죠. 병원 가자. 빨리. 우리는 급히 택시를 탔습니다. 새벽이라 차가 없어서 금방 도착했어요. 노원구 산부인과였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괜찮아, 프리야. 곧 끝나. 조금만 참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분만실로 들어갔어요. 진통은 6시간 계속됐습니다. 정말 아팠어요. 이렇게 아픈 줄 몰랐죠. 어머니가 계속 옆에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힘내, 프리야. 조금만 더. 우리 손주 보려면 힘내야지. 민재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분만실엔 들어올 수 없었죠. 오전 9시 드디어 아기가 나왔습니다. 응애.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죠.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저는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빨갛고 민재를 닮았어요. 눈물이 흘렀죠. 제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울고 계셨습니다. 손자다. 내 손자. 정말 예쁘네.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아기를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아들이네요. 정말 우리 아들이에요. 저는 민재 손을 잡았습니다. 네. 우리 아들이에요. 아기 이름은 강준서로 지었습니다. 민재의 성을 따르고 한국과 인도를 잇는다는 의미로요. 병원에서 일주일 입원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병원에 오셨어요. 미역국을 끓여오시고 제 몸을 챙겨주셨죠. 민재도 퇴근 후 매일 왔습니다. 준서를 안고 행복해했어요. 퇴원하는 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프리야,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혼자 아기 키우기 힘들어. 내가 도와줄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방을 정리해 놓으셨어요. 아기 침대, 기저귀, 분유, 아기 옷까지 준비해 놓으셨죠. 민재가 말했습니다. 여동생이 쓰던 거예요. 여동생이 주셨어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민재 가족이 저희를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9월이 됐습니다. 준서는 건강하게 자랐어요. 잘 먹고 잘 잤죠. 어머니는 식당 출근 전에 준서를 보고 가셨습니다. 퇴근 후엔 제가 쉴 수 있게 준서를 돌봐주셨어요. 저는 낮에 혼자 아기를 봤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준서가 웃을 때마다 피로가 사라졌죠. 어느 날 민재 여동생이 방문하셨습니다. 20대 후반의 따뜻한 여성이었어요. 언니가 프리야구나. 예쁘네. 민재가 소개했습니다. 민지야, 제 아내 프리야예요.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요. 민지가 웃으셨습니다. 빨리 결혼해. 준서한테도 좋잖아. 민지는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언니, 한국 생활 힘들지? 언어도 다르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세요. 민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엄마 좋으시지? 무뚝뚝해 보여도 마음은 따뜻하셔. 10월 민재가 청혼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들어오는데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프리야, 결혼해 줄래요? 정식으로 제 아내가 돼 줄래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이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죠. 당신과 준서를 평생 책임지고 싶어요. 법적으로도 가족이 되고 싶어요. 저는 울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결혼할게요. 어머니도 기뻐하셨습니다. 잘됐다. 이제 진짜 가족이네. 빨리 결혼해라. 11월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결혼식은 나중에 하기로 했어요. 준서가 더 크면요.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강프리아가 됐으니까요. 한국 이름도 생겼어요. 강하연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프리아니 하연이니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네. 며느리 잘 왔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고맙긴. 결혼 후 저는 한국 생활에 본격적으로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워야 했어요. 어머니가 기본을 가르쳐 주셨죠. 이건 밥이야. 밥. 따라해봐. 저는 따라했습니다. 밥.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잘하네. 이건 물이야. 물. 매일 조금씩 배웠습니다. 한글도 배웠고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어머니가 좋은 선생님이셨죠. 준서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100일이 됐을 때 작은 잔치를 했어요. 민지 가족도 오셨습니다. 형부님과 조카도 왔죠. 오빠 잘 살아라. 예쁜 며느리 만났네. 외국 며느리지만 착하고 좋아. 저는 감사했습니다. 민지 씨 고맙습니다. 준서는 백일상 앞에 앉았어요. 돈, 실, 책, 청진기가 놓여 있었죠. 준서는 청진기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쳤어요. 의사 되겠네. 똑똑한 아이야.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우리 손자 할머니 닮았어. 할머니도 공부 잘하셨거든. 저는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12월이 됐습니다. 제 부모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준서를 보러 오신 거였죠. 인천공항에 마중 나갔습니다. 민재와 준서와 함께요. 부모님이 나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고 달려오셨어요. 프리야. 저를 꼭 안아주셨죠. 너무 보고 싶었어. 아빠도 오셨습니다. 준서를 안고 있는 저를 보셨어요. 손자구나. 우리 손자. 저는 아빠께 준서를 보여드렸습니다. 아빠 준서예요. 아빠가 준서를 안아주셨어요. 눈에 눈물이 맺혔죠. 정말 예쁘구나. 우리 집으로 갔습니다. 민재 어머니도 기다리고 계셨어요. 두 어머니가 만났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웃으며 인사하셨죠. 저와 민재가 통역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선물을 드렸어요. 인도에서 가져온 향신료와 살이었죠. 민재 어머니도 준비하신 게 있었습니다. 준서 한복이었어요. 준서 입으라고 만들었어요. 제 어머니가 감동하셨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고맙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민재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하신 한식이었어요. 갈비찜, 잡채, 김치찌개, 각종 반찬이었죠.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한국 음식 처음인데 훌륭하네요. 민재 어머니가 웃으셨죠. 많이 드세요. 프리아도 이제 한국 음식 잘 먹어요. 부모님은 일주일 머무셨습니다. 서울 구경도 하고 준서와 시간도 보내셨어요. 경복궁, 남산타워, 명동도 다녀오셨죠. 민재가 안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빠가 민재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민재, 내 딸을 부탁하네. 민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장인어른.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반대했네. 신분도 다르고 나라도 다른데 어떻게 되겠나 싶었지. 하지만 자네를 보니 안심이 되네. 책임감 있는 사람 같아.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프리아와 준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빠가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이건 준서 교육 자금이네. 밖에. 민재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아빠가 고집하셨죠. 내 손자를 위한 거야. 밖에. 나중에 준서 크면 좋은 교육 시켜주게.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떠나는 날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프리야, 너 행복해 보여서 안심이다. 걱정 많이 했는데 잘 사는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빠.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도 말씀하셨죠. 민재 씨, 우리 딸 부탁해요. 민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장모님.
부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안하셨을 거예요. 제가 좋은 가족을 만났으니까요. 민재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분들이시네. 프리야 부모님도 걱정 많이 하셨겠어. 딸이 외국에서 아이 낳고 사니까. 하지만 이제 안심하셨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받아주셔서 부모님도 안심하셨어요. 어머니가 웃으셨죠.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2024년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5개월이 됐어요. 많은 게 변했죠. 이제 저는 한국어를 제법 잘했습니다. 일상 대화는 문제 없었어요. 시장에 가서 장도 볼 수 있었죠.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었습니다. 김치도 담그고 된장찌개도 끓일 수 있게 됐어요. 처음엔 맵고 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국 음식이 그리울 정도였죠. 준서는 4달이 됐습니다. 웃기 시작했어요. 까르르 웃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민재는 퇴근하면 준서를 안고 놀아줬습니다. 아빠 왔다. 우리 아들. 어머니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하셨지만 시간을 줄이셨어요. 준서를 더 보고 싶으시다고 했죠. 손자가 이렇게 귀여운 줄 몰랐어. 매일 봐도 안 질려. 저는 일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계속 집에만 있을 수 없었어요. 민재한테 말했습니다. 저도 일하고 싶어요. 준서는 어머니가 봐주시잖아요. 민재가 물었죠. 뭘 하고 싶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무역 일을 하고 싶어요. 제가 배운 게 그거니까요. 민재가 응원해줬어요. 해봐요. 제가 도와줄게요. 인터넷으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외국계 무역회사 채용 공고가 있었어요. 강남구에 있는 회사였죠.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런던 경영대, 하버드 MBA, 그리고 샤르마 스틸 인턴 경력을 적었어요. 면접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을 받고 합격했어요. 파트타임 무역 코디네이터로 일하게 됐습니다. 주 3일 오전에만 일했어요. 어머니가 준서를 봐주셨습니다. 걱정 마. 내가 잘 볼게. 우리 손자랑 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저는 감사했습니다. 일은 재미있었어요. 인도 시장 분석을 담당했죠. 제가 배운 걸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놀라워했어요. 하연 씨 정말 실력자네요. 하버드 MBA 출신이시라니.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녁엔 집에 돌아와 준서를 돌봤습니다.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함께 식사했고 TV를 봤죠.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민재도 변했습니다. 더 책임감 있어졌고 더 성숙해졌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았죠.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서 차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프리야, 이거로 준서 용품 사고 저축도 하자. 우리 조금씩 모으면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함께 모아요. 주말엔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준서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했어요. 날씨가 좋았죠. 민재가 말했습니다. 프리야, 후회 안 해요? 뭄바이를 떠나온 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전혀요.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민재가 저를 안았습니다. 나도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행복은 화려함에 있지 않다는 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뭄바이의 화려한 저택, 요트와 파티보다 이 작은 아파트가 더 소중했어요. 준서의 웃음소리, 민재의 따뜻한 손, 어머니의 정성 어린 밥상이 제 행복이었죠. 12월 말 민재가 말했습니다. 내년엔 더 큰 아파트로 이사 가자. 준서도 크고 있으니 방이 더 필요해. 저는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우리 함께 집 보러 다니자. 어머니도 함께 사시는 거죠? 민재가 웃었죠. 당연하죠. 어머니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어느 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프리야, 너 정말 잘 적응했어. 처음엔 걱정했는데 이제 완전히 우리 식구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저를 받아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고맙긴. 내가 우리 민재 행복하게 해주잖아.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중요해.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어머니를 만난 기분이었어요. 생물학적 어머니도 사랑하지만 민재 어머니는 저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신 분이었죠. 지금 저는 24살입니다. 민재는 29살이 됐고 준서는 4달이 됐어요. 우리는 여전히 서울 노원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작은 아파트지만 사랑이 가득한 집이죠. 민재 어머니는 건강하시고 저를 딸처럼 대해주세요. 뭄바이 부모님도 가끔 영상통화로 준서를 보십니다. 저는 외국계 무역회사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무역 분석이 정말 즐거워요. 언젠가는 정규직이 되고 싶습니다. 민재는 회사에서 차장으로 승진했어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멋있죠. 준서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민재를 닮아 조용하지만 웃는 얼굴은 저를 닮았어요. 저는 한국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려웠지만 이제는 제 집 같아요. 사계절의 변화, 따뜻한 사람들, 맛있는 음식, 빠른 인터넷까지 모든 게 좋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의 정이 좋아요. 어머니처럼 가족을 챙기고 아이를 함께 키우는 문화가요. 어느 날 민재가 물었습니다. 프리야, 뭄바이 그립지 않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가끔 그립죠. 아라비아해, 부모님, 친구들이요. 하지만 여기가 더 좋아요. 당신과 준서와 어머니가 있으니까요. 민재가 웃었죠. 저도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우리는 준서를 안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높은 빌딩들, 반짝이는 불빛들이었죠. 준서가 웃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2024년 2월 뭄바이 포럼에서 민재를 만났던 그날을요. 만약 그날 민재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저는 여전히 아버지가 정해준 길을 걷고 있었겠죠. 하지만 운명은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한국으로, 민재에게로, 이 가족에게로요. 힘든 순간도 많았습니다. 임신을 혼자 알았을 때, 아버지와 싸웠을 때, 민재를 찾아 한국에 왔을 때, 낯선 환경에 적응할 때, 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요. 하지만 모든 순간이 의미 있었습니다. 그 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인도 철강 재벌의 영예가 아닙니다. 강민재의 아내이고 강준서의 엄마이며 강영숙 어머니의 며느리예요. 그리고 그게 제 정체성입니다. 민재 어머니가 부엌에서 부르셨습니다. 프리아야, 민재야, 밥 먹어라. 우리는 식탁으로 갔어요. 따뜻한 밥, 된장찌개, 김치, 나물이 차려져 있었죠. 어머니가 준서를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손자 할머니랑 밥 먹자. 저는 밥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이 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평범한 저녁이지만 사랑이 가득한 시간이었죠.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민재가 준서를 목욕시켰어요. 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서울밤 풍경을 바라봤어요. 2주간의 만남이 평생의 사랑이 됐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민재가 다가왔습니다. 제 어깨를 안아줬어요. 뭘 보고 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 미래를 보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까요? 민재가 말했죠. 준서 잘 키우고 열심히 일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면 되죠. 그게 행복 아닐까요?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게 행복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뭄바이에서 시작해 서울로 이어진 사랑. 두 세계가 만나 이룬 가족, 그리고 매일 느끼는 작은 행복들이요. 저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민재를 만나게 해준 운명에게, 저를 받아준 한국에게, 어머니께,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한 이 삶에게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뭄바이 철강 재벌 딸 프리아가 서울에서 찾은 진짜 행복, 그 이야기였습니다. 202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한국에 온 지 5개월이 지났어요. 우리 가족은 특별한 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지 가족을 초대해서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거든요. 어머니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셨습니다. 잡채를 만들고 갈비찜을 준비하셨죠.
저도 도왔습니다. 인도식 커리를 만들고 난을 구웠어요. 두 문화를 섞은 식탁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민재는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도 꾸며놨어요. 준서는 아기 침대에 누워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죠. 4달이 된 준서는 이제 목을 가누고 까르르 웃었습니다. 민재가 준서한테 말했어요. 준서야, 오늘 이모부 온다. 사촌 누나도 오고. 준서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후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지 가족이 오셨어요. 민지 형부님 그리고 3살 된 조카 서연이가 왔죠. 민지가 케이크를 들고 오셨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저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민지 씨, 어서 오세요. 서연이도 컸네요. 서연이는 수줍게 제 뒤에 숨었습니다. 민지가 웃으셨죠. 아직 낯을 가려요. 곧 친해질 거예요.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지가 준서를 안았어요. 우리 조카 정말 컸네. 오빠 닮았어. 예쁘네. 형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언니, 한국 생활 많이 적응하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 괜찮아요. 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프리아가 똑똑해서 금방 배워. 이제 김치도 담그고 찌개도 끓여. 민지가 감탄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외국에서 와서 적응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요.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식탁 가득 음식이 차려졌어요. 갈비찜, 잡채, 커리, 난 케이크까지요. 민지가 건배를 제안하셨습니다. 오빠와 언니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그리고 준서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건배.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지가 물으셨습니다. 언니는 일한다면서요? 어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정말 재미있어요. 제가 배운 걸 활용할 수 있어서 보람 있어요. 언젠가는 정규직 되고 싶어요. 형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민재도 회사에서 잘하고 있다더라. 차장 승진했다면서요? 민재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운이 좋았어요.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가족 먹여 살려야죠.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재 정말 의젓해졌어. 프리아 만나고 완전히 달라졌어. 저는 부끄러웠지만 기뻤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거실에서 차를 마셨어요. 서연이와 준서를 바닥에 눕혀놨죠. 서연이가 준서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준서야, 나 누나야. 같이 놀자. 준서는 웃으며 서연이를 바라봤어요. 민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둘이 사이 좋게 자랐으면 좋겠네요. 사촌끼리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네, 저도 그래요. 준서한테 사촌 누나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밤 10시 민지 가족이 돌아가셨습니다. 서연이가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준서야, 다음에 또 놀자. 안녕. 문을 닫고 우리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저녁이었네.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서 밥 먹으니까 좋아. 민재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도왔어요. 어머니는 준서를 안고 노래를 불러주셨죠. 설거지를 마치고 우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TV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흘러나왔어요. 민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프리야, 올해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래요. 제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해였어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처음 당신이 회사에 나타났을 때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저도 떠올렸습니다. 저도 떨렸어요. 민재 씨가 저를 거부하면 어쩌나 걱정했죠. 민재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당신이 와줘서요. 준서도 태어나고 우리 가족이 됐잖아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다행이에요. 용기 내서 한국에 온 거요. 어머니가 우리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둘 정말 잘 어울려. 처음엔 걱정했는데 이제 보니 운명이었나 봐. 저는 어머니께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처음 왔을 때 받아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어머니가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내가 낳은 아이가 내 손주인데 어떻게 안 받아줘? 민재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프리아 돌봐주셔서 제가 일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웃으셨죠. 나도 좋아. 손주 보는 재미로 살아. 준서는 어머니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저는 준서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한국과 인도 두 문화를 다 가진 아이로 잘 클 거예요. 민재가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준서한테 힌디어도 가르쳐줘요. 영어, 한국어, 힌디어 다 할 수 있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제 모국어니까요. 그리고 뭄바이 할아버지 할머니랑 대화도 해야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인도 가봐야겠네. 프리야 부모님도 뵙고 싶고 준서도 보여드려야지. 저는 기뻤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같이 가실 거예요? 어머니가 웃으셨죠. 당연하지. 나도 비행기 타보고 싶어. 외국 구경도 하고. 민재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내년 가을쯤 가는 게 어때요? 준서도 좀 더 크고 날씨도 좋을 때요. 저는 설렜습니다.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준서를 방에 눕히러 가셨어요. 민재와 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크리스마스라 불빛이 더 많았죠. 민재가 저를 안았습니다. 프리야 사랑해요. 저도 말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민재 씨.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찬 바람이 불었지만 따뜻했어요. 거실로 들어왔을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내년에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야겠다. 준서도 크고 있는데 방이 더 필요해.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열심히 저축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도 도와줄게. 평생 모은 돈 있어. 민재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 돼요, 엄마. 그 돈은 엄마 노후 자금이잖아요. 어머니가 고집을 부리셨죠. 손주 키우는데 쓰는 건데 뭐가 어때? 가족이 함께 쓰는 거지.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나누는 것이요. 뭄바이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어와 힌디어를 섞어서요. 오늘은 정말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다. 민지 가족도 만나고 어머니의 사랑도 느꼈다. 1년 전 이맘때 나는 뭄바이에서 아버지와 싸우고 있었다. 임신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달라졌다. 나는 한국에 있고 민재와 결혼했으며 준서를 낳았다.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 때로는 힘들다. 언어가 완벽하지 않고 문화가 낯설 때가 있다. 김치가 너무 매울 때도 있고 한국 예절이 어려울 때도 있다. 하지만 행복하다. 진짜 행복하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고 매일 작은 기쁨을 느낀다. 뭄바이의 화려함보다 이 작은 행복이 더 소중하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살 것이다. 한국어를 더 잘하고 싶고 일도 더 잘하고 싶다. 준서를 잘 키우고 민재를 잘 사랑하고 어머니를 잘 모실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부모님을 한국으로 모시고 싶다. 함께 살면서 손주를 가까이서 보시게 하고 싶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행복은 선택이라는 것을. 나는 민재를 선택했고 한국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 선택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일기를 덮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서 민재가 자고 있었어요. 준서는 아기 침대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었죠.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남산타워에 갔어요. 새해 첫날을 맞이하기 위해서였죠. 어머니, 민재, 준서 그리고 저였습니다. 타워 전망대에서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도시 전체가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들떠 있었죠.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19, 8, 7. 저는 민재 손을 잡았습니다.
준서를 안고 있던 어머니가 옆에 계셨죠. 5, 4, 3, 2, 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불꽃놀이가 터졌어요. 하늘이 형형색색으로 물들었죠. 민재가 저를 안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요, 프리야. 올해도 행복하게 살아요. 저도 말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사랑해요. 어머니가 준서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준서야, 새해 복 많이 받아. 건강하게 자라. 준서는 불꽃놀이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2024년이 끝났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극적이고 의미 있는 해였어요. 임신을 알았고 한국에 왔고 민재를 다시 만났고 준서를 낳았고 결혼했고 새 가족을 얻었습니다. 타워를 내려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재가 말했습니다. 프리야, 올해 정말 고생 많았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고생이 아니에요. 행복이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우리는 떡국을 먹었습니다. 새해 첫 음식이었죠. 어머니가 끓여주신 떡국은 정말 맛있었어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내년 목표가 뭐예요, 프리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어 더 잘하기, 정규직 되기, 준서 잘 키우기, 그리고 당신과 어머니 행복하게 해드리기요. 민재가 웃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부장 승진하기, 가족 잘 돌보기, 그리고 더 큰 집 마련하기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손주 건강하게 크는 것만 보면 돼. 그게 내 소원이야. 우리는 웃으며 떡국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새해가 밝았습니다. 뭄바이에서 서울로, 철강 재벌 딸에서 어머니로, 혼자에서 가족으로 변한 제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으니까요. 이것이 제 이야기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프리야 샤르마 아니 강하연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